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정 갈등 얘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절차가 열렸는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을 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일단은 뭐 참고인 뭐 증인 신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증언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 목적이 뭐냐, 뭐 효과는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응천 의원님. 원래 그 헌법상 그 자기 진술로 인해 가지고 뭐 소추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진술 거부권이 있는 거죠. 헌법상 권한인데 이걸 제대로 방비를 안 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검찰이 공판전 증인 신문을 신청하고 또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명도 당신들 피의자니까 뭐 참석해가지고 당신들 뭐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까지 요란을 떨었겠나. 특히 그 어제 담당 재판부가 1시간 만에 그 신문을 끝내면서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건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뭐 난리가 날 것처럼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얼개가 그려져 있지 않고 각 피의자별로 뭔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지금 여권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아직 지금 덜 익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어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나간 뭐 전 특감반장 신 씨라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대요. 5월 달에. 네. 압수수색을 요즘 하려면 내사번호 가지고는 영장이 안 나오고 피의자 입건이 돼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아직 참고인이다라는 것도 의구스럽고 이분이 뭐 이상직 전 의원과 문 대통령 간을 잇는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했고 이 사람만 했다라는 건데 글쎄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법적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절차였는데 어제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응천 의원님도 얘기하시니 언론 보도를 토대로 야당에서는 공세를 펼 것 같아요. 설익은 상태로 뭔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 단계이지만 그 결국은 이제 증거로 참고인의 그 진술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한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가면은 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증거가 확실하게 그 하여튼 좌지우지할 유력한 증거이고 이거를 재판까지 간 이후에 증언을 들을 경우에는 여러 말씀드린 대로 변질될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 보존 절차의 한 방법으로서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건이 어느 정도 진짜 좀 이렇게 나름의 수사 단계에서의 숙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판사도 그걸 했으면 허가를 그 기록을 보고 수사나 여러 가지 볼 때 이 증인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 증언이 유력하다, 이걸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으니까 또 허가도 했을 테고 그 절차를 진행을 했을 텐데 진행한 판사나 또 그걸 신청한 검사나 좀
공허한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 증언 거부할 사람을 괜히 불러다 놓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해야 하니까 이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좀 이례적인 절차까지 열었던 건데. 근데 그럼에도 그걸 불구하고 압박하는 게 뭐 출석 안 하거나 안 하면 뭐 만약에 거부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면 뭐 과태료를 한다든가. 예. 만약에 증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위증죄로 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서야 그걸 하는 게 딱 그 직효로 보검을 쓸 수가 있지. 네. 그냥 마구제비로 휘둘른다고 다 보검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들이 좀 알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좀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처럼 나서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결속을 다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예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이게 문명 갈등이 드러날까봐 일단 만들어 두고 적당히 좀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걸까요? 그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보여지죠. 예. 예, 그동안에 그 총선 공천 그 뭐 얼마나 참 그 친문 쪽에서는 그 이게 뭐 하는 거냐. 거기다가 또 당헌 당규까지 바꾸어서 완전히 사당화하고 유일 정당으로 만드는 걸 보고 많은 예.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문 네. 쪽에서. 예. 근데 어쨌든 저 경제 공동체란 걸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검찰이 들어오니까 사실 뭐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저 대통령 쪽에서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말 세필 그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준 걸 두고 예. 그건 뭐 부부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그걸 경제 공동체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환호작약했고 적폐청산을 했다고 그랬고 예. 뭐 전 정부 인사 200명인가 200여 명 구속시켰고 뭐 그랬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 바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친문 쪽에서는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민주당 이 방탄을 해줘야지 그나마 이걸 뚫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재명 친명 쪽에서는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교사 사건 두 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건데 예. 어쨌거나 정치 공작이다 뭐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1심이긴 하지만 두 건에 대해서 뭐 확실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게 당선 무효에까지 이르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선고가 됐을 때 친명, 친문, 비명, 반명 갈려가지고 지금 친명을 공격하고 당이 4분 오열되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로 가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대통령이나 검찰이 하는 거 보면 속으로 아무리 저 이재명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반명이나 친문이 지금 거기에다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저 윤석열한테는 가만히 있고 우리 쪽에다 그러냐. 왜 내부 총질하냐. 그렇죠.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네. 그러니까 접착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검찰. 예. 뭐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어제 예. 그 뭐 검찰도 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리숙하고 도대체 뭐 검찰 우리의 나라의 경찰 검찰 뭐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예. 해서 수사기관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툭하면 지금 이재명 당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뭐 검찰 탄압
얘기하는 건 그냥 거의 레토릭이에요. 예, 툭하면 뭐 딱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뭐 검찰 탄압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조홍천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도 할 말은 없어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싹 훑었잖아요. 그랬죠. 뭐 아주 뭐 예. 가혹하다라고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박수 받았고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또 정치적 또 득도 얻었고 그랬죠. 그런데 뭐 자신들이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 물론 그런 빌미를 검찰이 제공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걸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그 뭐 정말 순백의 그런 무고함이 밝혀졌느냐 그것도 좀 그래요. 좀 더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좀 뭔가 좀 썩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뭐 비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 문재인 쪽에 문재인 친문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붙어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는 딱 이제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정권 끝나고 할 때는 이재명 쪽으로 쫙 붙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거기 뭐 이름 걸어놓을까요?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문이 실명 거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그렇죠. 소위 예. 친문이었던 사람들 네. 뭐 다 지금 친명이다라고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건재를 해야 나의 이해관계 생태계가 보존이 될 수가 있죠. 예. 예.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이재명에 의존해서 이재명에 의탁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할 여러 생태계가 다 네.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그러니까 공조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소위 그 뭐 친문과 친명이 손잡았다라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더구나 전직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본인과 가족들이 감당하겠다. 그러면 당은 나서지 마라. 이거는 순전히 법률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도 볼 때 좀 당당해 보이고 품격이 보이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불러다 놓고 손잡고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천동, 대장동, 뭐 공직선거법, 뭐 이 사건 저 사건 해가지고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합니다. 예. 강하게 의심해요. 늘 의심을 하셨죠. 의심해요.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의심해요. 예. 예, 뭐 방송이니까 제가 뭐 단정을 짓고를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건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갖고 있는 게 상식 아닌가요, 국민들? 예. 국민들 상당수가 아마 의심할 겁니다. 지금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그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죠. 예. 다들 뭐 그러네요. 영어의 몸이 안타깝게도, 되거나 네. 아니면 또 뭐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했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경제공동체로 지금 한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과연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마녀사냥이다 아니다 적폐청산이다 아니다 이런 무한 루프를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면 저 명품백 가지고 또 뭐 수사심의회를 뭐 열었는데 또 새로 여느니 마느니 뭐 시끄럽잖아요. 만약에 저 정권이 또 넘어가면 또 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경제 공동체가 날라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날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건 정말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논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 밝혀야 될 걸 또 당연히 그
처벌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를 회피하고 자신의 문제와 연루될 나중에 자신이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도 예. 아니고 또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네. 검찰이 우선 유능한 별도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관계없이 검찰이 좀 확실하게 독립적이고 유능했으면 좋겠어요. 예. 독립적이기 이전에 좀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의 검찰은 유능하지 못하고 굉장히 질이 멸렬해요. 뭔가 이제 그거로부터 오히려 예. 저 검찰 스스로의 그런 어떤 것을 떠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수사를 뭐 잘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본인이 평가받고 본인이 나중에 뭐 그거에 대한 후과가 어떻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본인은 의료 사태 등 이런 국정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본인의 문제, 본인의 가족, 뭐 본인의 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과사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스스로 아주 도려내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한다라는 정도로 표본이 될 정도로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치도 못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국정의 여러 가지 의료 사태는 또는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별로 그렇게 잘한다라는 평가도 또 못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무능함 어떤 국정의 이 실정이 예.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날뛰는데 숙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수사 좀 속도를 내서 하던지 아니, 결론을 어떻게 빨리 내던지 해야 되는데 형사처벌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들 2심에서 선고받은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되고 와서 그냥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은 어디 가고 있고요. 이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뭐 당사자들도 반박을 하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 이게 뭐 친문 진영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충성스럽다. 뭐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며칠 전에 탁 전 비서관 아마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문 대통령 부부하고 같이 그 탁 전 비서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밀접한 정말 찐 비서관이죠. 그 알겠는데 그 잘못된 게 있으면은 처벌받는 게 그게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지 누구는 절대 무오류고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시스템대로 한다면은 근데 그 국민들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처벌해야 되겠네라고 다들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물어뜯겠다?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거죠? 예. 그건 좀 네.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태풍의 동력은 그 아열대 지방의 그 뜨거운 바닷물이에요. 예. 거기에 동력을 갖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쪽 유일 체제의 동력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거기다가 그 검찰의 헛발차기 김건희 여사의 월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묻혀요. 네. 다 묻히고 당 내에서 이재명한테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 내부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일단 뭐 여당에서 보기에는 방탄 동맹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밀접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좀 어떻게 문재인 들으셨어요? 대통령도 정권 심판에서 국민들의 아주 호된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무능하고 실정이 너무나 넘쳐서. 특히 뭐 그래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그래서 때문에 뭐 국민들이 부동산 고생했죠. 정책이든 예. 뭐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런 잘못된 실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갖다 똑같이 쓰고 썼고 예. 그 김수현 뭐 수석인가를 똑같은 일을 맡겼던 겁니다. 예.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시민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책으로 그 김수현 비서관이 뭐 주도했던 거를 네. 그 임무를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수석인가를 맡겨서 예. 그걸 총괄적으로 맡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되고 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결국 그게 누적돼서 그 정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그런 아주 원동력을 제공한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보고 뭐 무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무능한 건 뭐 본인이 더 무능했습니까? 하여간 예. 내 표현을 좀 하려다가 네. 좀 참으셨군요. 참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또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명예롭지 못한 건 틀림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정말 장난질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당이나 정치적으로 이게 개입되지 않고 이게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잡고 그쪽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또 노무현 대통령 그 권양순 여사 만나서 같이 그냥 자기도 대통령도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피해자 사례와 같이 나도 피해자다. 예.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구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구도가 뻔한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급하지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손잡고 뭐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가 않죠. 예. 별로 품격 있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예. 무고하면. 그런데 그거를 뭐 이재명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게 그냥 검찰 탄압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않잖아요. 좀 동조하는 있으면은, 모습이 좀 있으면 형사 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 매우. 그리고 소위 친문계 문재인 대통령의 예. 참모들이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런 것들을 뭐 막 하고 어무 사격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뭐 탁현민인가 예. 뭐 그 사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로 엿먹이는 거죠. 예. 그거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잘한다. 아유 충성스러운 진짜 분이시네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뭐 일부 지지자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다 국민들은 비웃는다고요. 예.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놀고들 있네 이렇게 네. 하지 않겠어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추석 앞두고 12일에 본회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역화폐법을 좀 강행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주창을 하고 있는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뭐 지역화폐 활성화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인데 최근에 보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이 25만 원 지원법에 엄청나게 좀 쓴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건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요? 네. 예. 두 분에게 다 여쭤보긴 할 텐데. 그
한마디로 깡입니다. 깡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깡 해주는 거 아니에요? 10%. 예를 들어서 예. 100만 원이면 70만 원 저기 하고 30만 원은 국민 세금으로 보존시켜주는 것이 지역화폐 깡이에요. 예. 왜 하는지 그게 대전수도 그런 거 하기도 했어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중산층들은 혜택을 보지만 예. 정작 좀 그런 훈기가 가야 될 어려운 계층들은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혜택들이에요. 예.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 국민 뭐 25만 원도 깔고 다음에 또 지역화폐도 뭐 그걸 하고 그게 지역 경제에 별로 그렇게 선순환하는 것도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국민 세금 이거 다 미래 세대가 국가 부채로 떠안아야 될 책임입니다. 지금 네. 국가 부채, 공공 부채, 민간 부채 합쳐서 3,000조예요. 저 한 네. 10분째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했는데 3,000조의 예. 네. 빚덩이에 앉아 있는 나라에서 예.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저기 한다는 것이 네. 그거는 순전히 이재명의 정치 노름에 예. 저 그런 홍보거리로 한다는 거에 네. 반대하는 저 한 것 중에 10분째 지금 상식과 얘기 못 하고 있는데. 이상민 상식. 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사실 질문 두 분께 다 드리려고 했고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권 내 이제 야권 내 다른 대권 주자들까지 나서서 이 25만 원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김부겸 두 분의 10월 달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그 균열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알리바이를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알리바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예. 25만 원도 반대했고 뭐도 반대했고 근데 뭐 저 지금 저렇게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뭐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비명 행사할 때 예. 그뭐 한마디라도 하셨는지 난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내부에서는 약간의 좀 이견을 좀 내긴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네. 정치인이 속으로 웅얼거려 가지고 그게 뭐 유효탑니까 그게? 예. 밖에서 알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12일 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뿐만 아니고 쌍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최상병 특검 이것까지 뭐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추석 밥상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잡혀 있는 회기예요. 지금 네, 네.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처리한 거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죠. 대정부 질문은 보통 예, 안 하나요? 아니 뭐 가끔 하기도 하는데 아니, 거의 기억이 없어요.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를 해야 할 수는 있죠. 하겠군요. 그런데 이제 예. 기억이 지금처럼 없어요. 기억이 예,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나는 기억이 있어요. 굳이 네, 뭐 네. 오래 네. 하셨으니까 이례적이다. 뭐 저 예. 일방으로 하느냐 그건 네.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은 다른 지역의 매출이 감소한다. 제로 썸이다. 라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예. 결국은 그 깡이라고 하는 할인 10% 할인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거기 때문에 네. 또 발행 비용은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법으로 그걸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 자신의 업적을 공고히 하겠다. 그런 그리고요. 거죠. 예. 하나만 덧보태면 네. 저희 대전 지역을 경우를 보면 어떤 그 추론이 할 수 있냐면 이상하게 금융기관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요. 그 발행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요. 그, 네. 그 광역단체의 경우도 그 중앙정부가 한다든가 진짜든가 나는 그건 뭐 제가 밝힌 증거를 못 들이댈 입장은 못 되니까 뭐라고 단정을 말씀 못 씁니다만 굉장히 어떤 비리의 생태계가 있다. 예. 이 부분에는 상당히 음습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고집을 피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민주당 계열의 단체장들은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속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속내가 의심스럽다. 지역화폐 얘기까지 나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쌍특검법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어제 검찰에서 저는 수사심의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의 시민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이제 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수사해야 된다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났지만 아마 최재형 씨와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별도로 열리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뭔가 종결이 되어가는 와중이잖아요.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뭐 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걸 또 법적으로 처벌한 건 또 별개 문제다. 별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락을 깔았죠. 예.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하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위에서 그 수심위로 회부하기로 어제 또 결정을 해버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그건 이제 최재형 씨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에 예. 대해서 지금 뭐냐면은 그 김건희 여사 그 청탁금지법 무혐의 이유가 청탁이 아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고 또 대통령의 직무 범위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다. 네. 이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무혐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는 아니 나 청탁했다. 나 청탁했으니까 나 좀 처벌해 주라. 그러고 이건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예. 그 뭐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뭐 저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 예, 예, 네. 예. 거기다 또 취임식에 자기 초대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청탁금지법으로는 그렇지만은 사실관계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청탁이 있었다 없었다. 대통령 직무 범위 아니다 바뀌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심위에서 여기는 이제 자기는 이래가지고 자기는 청탁했고 이래가지고 그 범위 내다라고 막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 이게 지금 저는 야, 이 웃긴다. 대양범인데 이게 붕어빵 틀처럼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하나씩 있는데 한 사람과 관련해서는 종결 수순이고 한 사람께 또 새로 시작이 되니까 이상민 의원 보시기에도 이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전체적인 그 구조가 예. 좀 뭐가 좀 찝찝하고 석연치 않고 좀 그렇잖아요. 네. 뭐가 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딱 예. 두부 탁탁탁탁 쳐서 반듯하게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뭐 우격다짐이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네. 좀 그래요. 좀 뭐, 그렇다라는 이거는 결론. 저 국민의힘 소속인 저의 입장에서도 참 이건 집권 세력 집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굉장한 큰 부담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한테도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 말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뭐 어떻다라는 뭐 말이 되지도 않은 그런 얘기까지 도는데 뭐 그러건 말건 간에 관계없이 예. 어쨌든 여권에는 굉장한 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쾌도난마처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올 즈음에서 또 한 번 입장을 내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아이고 실제로 실행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을 해봤자 공연불이니까 하여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계속 끌려다니고 전국의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넘어가고 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 6개월 정도거든요. 네. 남은 1년 빼고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 국정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아까 또 이상민 바뀌어야 한다. 네. 선배께서 대통령이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쭉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명품백 사건 수사를 두고 과연 국민들께서 검찰이 이 뭐 전현직 가리지 않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네. 판단을 과연 얼마나 해주실까?
이원석 총장이 그 저 법불악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또 뭐 법 앞에는 예외도 뭐도 없고 뭐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잖아요. 예. 근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한테 처벌 규정 없다는 건 그건 옛날부터 같은 겁니다. 그랬죠. 법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요. 없죠. 아니 그리고 저 이원석 총장이 그 법을 모를 리도 만무하고요. 네. 근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법불악이라고 하고 뭐 지침을 내리고 뭐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러면 청탁금지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뭐 변호사법 위반이나 뭐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뭐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싶었죠. 웬걸? 네. 아니 청사에서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안가로 불려가서 휴대폰까지 압수당하고 조사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노해가지고 왜 너 이랬냐 감찰 조사 좀 해야 되겠다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물러났어야죠. 네. 근데 끝까지 이래가지고 수심이 했는데 예. 그 수심이 자체가 어떻게 대통령 직무범위가 거의 사실상 무한대인데 직무범위 바뀌라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어쨌든 뭐 최재형 목사 관련된 수심위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이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